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6월 9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하락했고요. 장 후반에 밀어내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애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으로 상방도 하방도 아닌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다른 타국에 비해서 좀 많이 내린 편이고요. 외인 3,200억, 기관 4,500억으로 1조 가까이, 합쳐서 1조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이 1,000억 정도 매도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일이 이제 두 번째 주 목요일인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 이후에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옵션 만기 전날에는 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단선 라인은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21선 깨지 않는 선에서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일단 글로벌 증시들이 생각보다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도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도를 이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옵션 만기 마지막 날에 어떻게 매도를 할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금요일부터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주목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좀 꺾였고요. 투자자는 외국인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증시 전체에서 좀 다시 한번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우존스, 나스닥도 이제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합 정도고, 유럽도 보합 수준, 그 다음에 외환은 1113달러. 그래서 뭐 전체적인 지수랑 이런 환율 같은 게 거의 뭐 변화가 없습니다. 암호화폐는 좀 많이 내렸지만. 그 다음에 미국의 이 10년물 주식이죠. 10년물 금리 1.5%대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점을 깼어요. 저점 깨버리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5%대로 더 떨어졌고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으로 크게 상승시키지는 않는 모습. 자, 오늘은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내일 옵션 만기일에 또 어떻게 증시가 움직일지, 내일은 이제 마지막까지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요. 그냥 뭐 크게 의미 없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750원 상승해서 26,100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크게 변동성이 있었던 날이고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두산중공업 오늘 상승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아무래도 하락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와중에 저가 매수로 유입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을 계속 하면서 꾸준히 주가를 내리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 외 거래량이 어제보다는 줄었고요. 서서히 이제 거래량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격대도 또 이제 마지막까지 밀어내리면서 마무리를 좀 했고요. 25,7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 모두 달아서 이렇게 약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어제 크게 음봉이 나온 뒤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일별 거래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고요.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를 올리던 때와는 또 다른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0분봉 제가 보면 자, 한번 폭락 이후에 어제죠. 어제 이렇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올리다가 다시 한번 더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도 아침에도 바로 이제 어제 시간 외가 한 3% 4%까지 하락을 했다가 바로 오전에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올리자마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또 이렇게 눌러버리는 모습이었고요. 이제는 오후에는 거래량 죽이면서 뭐 조금 올렸지만 크게 저는 의미 없는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의 움직임이 이미 흐름이 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0분 봉의 흐름을 좀 보았을 때 30분 봉을 절대 깨지 않고 계속 흐름을 지켜가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 흐름이 깨졌고요.
지금 하락 추세를 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기로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상승을 시켜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다면 괜찮겠지만 지금은 이미 흐름이 깨졌다. 상승 흐름이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운선도 깨져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조심을 하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이미 이제 신규 매수 타이밍은 저는 앞으로는 한두 달 정도는 없지 않을까. 네. 지금은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의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지만, 분명히 이제 올라가는 와중에 두산중공업을 알게 되어서 지금 갑자기 이런 두산중공업을 찾으셔서 이런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상승이 어느 정도 꽤 올라왔을 때 2만원 이상에서 잡으신 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거래량 터지는 구간에서 좀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가를 따라 들어가서 단타로 진입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는 바닥을 확인하고 흐름이 나왔을 때 수렴하는 구간을 수렴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수렴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했고요. 그 결과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는 구간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상 밖의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와가지고 한번 제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정고점이죠. 고점을 돌파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신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제가 뭐 두산중업의 하락을 원한다, 지금 뭐 갑자기 올라간다고 하다가 안티로 돌변했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올라갈 때는 네, 그 근거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하고 내려갈 때는 근거 없이 뭐 내려간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네, 내려간다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제가 두산중공업이 이제 상승을 멈추고 하락을 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이런 것도 한 번씩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제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많이 봐왔고 세력주도 몇 번 투자를 해봤고, 네, 그런 최근 트렌드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시키는 트렌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30분봉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구간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반복 구간, 이런 구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실제로 투자자를 보실 경우에는 개인만 계속 고점에서 들어왔다는 점. 네, 그래서 이거를 막 3차원적으로 막 깊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팔았는데 개인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주가가 더 올라 버렸네. 그러면 진짜 기관과 외국인이 판 게 아니고 막 개인이 무슨 세력이 들어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약간 꼬아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는 계속 올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의 생각을 합리화를 시키게 되죠. 네, 그게 굉장히 주식 투자를 할 때 위험한 생각이고요. 항상 이런 수치들을 보실 때는 객관적으로 네,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점은 이런 투자자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는 그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자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는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점이고요. 자, 4월 15일부터 해서 외국인이 매도로 접근을 하다가 갑자기 5월 26일부터 이렇게 매수로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매도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그동안 이제 좀 매집을 했다고 했던 기간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다는 점, 여기서 저는 네, 이제는 좀 두산중공업을 끊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장기 투자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제 금융투자와 네, 보험, 기타 금융 모두 팔았고요. 사모펀드 모두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도 조금 들어왔고,
네, 외국인 12만 8천 주 들어왔지만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 두산중공업의 이 내용을 이 차트를 한번 잘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송에서는 다룬 적이 없지만 얼마 전도 아닙니다. 한 몇 달 전입니다. 이 애플카로 이슈를 받던 그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형주 LG전자와 기아차입니다. 현대차, 네, 3개 정도겠네요. 그 기업들이 애플카를 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날 거의 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렇게 큰 대형주들이 상한가를 갔어요. 거의. 그래서 그렇게 상한가를 갔던 네, 종목들이 그렇게 계속 올라갔을까요? 네, 마지막까지 밀어붙였을까요? 자, 일단은 어떻게 패턴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 네,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이렇게 급등을 시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때만 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애플카 뉴스가 뜨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버리죠. 2배까지. 지금 두산중공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고점을 찍고 고점 부근에서 음봉이 나오고 나서는 비슷하죠, 흐름이. 네, 이렇게 다음 날에는 이렇게 위아래 꼬리 달린 양봉이 살짝 나왔다가 추가로 더 떨어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뭐 다시 결국에는 올라갔다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계단식으로 점점점 하락을 하게 되어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 네, 떨어져서 수렴을 하게 되죠. 네, 이런 것을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는 점이고요. 주가가 지금은 두산중공업은 더 상방으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 구간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꽤나 오랜 기간 이렇게 재미없는 박스권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 진입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LG전자의 음봉보다 지금 두산중공업의 음봉이 훨씬 네, 심해 보입니다. 거의 상한가를 올렸다가 그 상한가 높이만큼의 음봉을 때렸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들이 상당히 좀 힘도 좋고 그 다음에 주가를 웬만하면 진짜 끌어내릴 수 있다. 네, 조금만 힘을 줘도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보시면 30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게 언제였죠? 여기 있나요? 네, 그냥 떨어뜨리지 않고요. 한 번씩 치고 올리면서 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쭉 떨어뜨리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올라가면서 이제 서서히 가랑비 옷 젖듯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을 하라는 거고요. LG전자뿐만이 아니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이전에 한번 크게 거의 뭐 진짜 2배 됐죠. 얘도 만약 4만원 정도에서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1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2.5배가 상승해 버렸고요. 거기에 따른 이 하락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애플카 사실 무근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시세가 끝난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최고를 찍고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구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이 이제 계속 죽은 채로 원래 평균 거래량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수렴 구간을 가지고요. 제가 괜히 두산중공업을 지금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슈팅 한번 줬죠. 그때 반도체가 한창 주목을 받을 때 코스피 미친듯이 올라갈 때 두산중공업은 못 올라갔지만 올라간 뒤에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차트와 사실 대형주들 차트가 다 비슷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수렴 구간 있죠. 수렴 구간에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코스피 상단을 돌파해 버린다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모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산중공업도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이미 올라갔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의 그 갇혀있던 구간을 벗어났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마지막 상단 돌파를 해버리면 이제 10만원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미 이렇게 두산중공업은 한번 시세를 크게 준 종목인데 고점 부근에서 네, 잠깐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추가로 바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살짝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이제 받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도 10% 이상의 수익을 얻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이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느냐, 공매도 잔고입니다. 공매도 잔고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1719만 주입니다. 공매도 거래 계속 100만 주 이상 터지고 있고요.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뭐 400만 주, 300만 주에서 1700만 주가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갔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잔고를 더 쌓아놨다는 겁니다. 그것도 급등하는 구간에서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다는 거예요. 지금 수백만 주를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매도 세력이 이렇게까지 계속 주식을 빌려와가지고 대차를 늘리면서까지 공매도를 이렇게 쌓아놓는 이유가 뭘까요? 얘들이 두산중공업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분명히 지금 조정을 주기 위해서 꼭대기까지 지금 공매도를 다 쳐놓은 상태이고, 결국에는 그 공매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공매도 잔고들이 상환 기간이 있다면 저는 말을 다르게 하겠지만 상환 기간도 없고요. 여기에 대한 수수료만 내면 이 많은 공매도 잔고는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분에 대해서 주가가 항상 이 과도한 상승에 대해서 하락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을 상승으로 외치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장기로 보았을 때는 월봉으로 한참 뒤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미 저는 제 예상 그 내년까지의 그 가격까지 3만원까지 이미 한 번에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는 절대 다시 한번 3만원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가 좀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호가창 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호가창 아무리 봐봐야 성과 없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세력들이 그냥 매수 매도 걸어놓고 지네들 물량에다가 매도 때리고 매수 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너무 과도하게 몰입해서 넣으시면 이런 하락에 대해서 자꾸 부정을 하게 되고, 주가는 이제 계속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손실이 커지게 되는 그런 습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득을 보셨을 때는 무조건 분할 매도로 조금씩 안전한 구간에서 나가는 것이 맞고요.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더 들고 가볼 가치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더 들고 가봤더니 지금 2만 중반대까지 충분히 갑자기 슈팅을 줬으니까 제가 이제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라고 하셨던 거고요. 했던 거고요. 장기 투자자들은 뭐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 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 3만 원이 지금 갑자기 한 번에 올라가 버리는 경우에는 참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사실 3만 원에서 많이 매도를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주가가 어느 정도 수렴을 했을 때 그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절대 진입 구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공매도가 지금 1700만 주면 주가 곱하기 해보십시오. 지금 2만 5천 원인데 얼마죠? 4천억인가요? 4천억까지 지금 쌓아놓은 겁니다. 공매도 잔고가 지금 4천억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큰 규모로 돈을 운용하는 애들이 이 두산중공업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개인이 막 붙어가지고 협력해가지고 주가를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이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결국에는 정해져 있고요. 이 공매도 세력은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세력이고, 특히 두산중공업은 공매도 공격을 많이 받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먹잇감이 딱 되기 좋은 상황이고요. 아무리 소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주가 상승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기사를 내면서 떨어뜨리게 되면 아무 그 명분이 그냥 있는 거잖아요. 떨어뜨릴 명분이 있기 때문에. 명분이야 무조건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게 공매도 세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구간 조심하시고요.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종목 상세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가 한번 보세요.
체결 200만 주, 상환 60만 주, 어제도 체결 140만 주 늘었고요. 잔고가 대차잔고가 6,460만 주입니다. 이게 전 두산중공업 대차잔고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 처음 보거든요. 지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확실히 뭔가 큰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벤트가 상승이 아니면 거의 저는 80%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시고요. 오늘 외국인이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어떻게 마지막에 더 매수했는지 조금 더 매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25만 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 자체가 원래는 8% 정도 였잖아요. 2%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미 얘들은 다 팔고 나간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내려면 누가 손해일까요? 개미만 손해입니다. 지금 고점 들어간 개미만 손해고요. 얘들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나왔어. 그래서 한 가지 더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슈가 있잖아요. 7월 21일에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중공업으로 상장이 됩니다. 근데 그게 6,600만 주가 상장이 되게 되고요. 두산인프라코어 1000주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이 470주가 상장이 되고 나머지 310주인가요? 그거는 현대인프라코어로 재상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주가 분할이 되게 되는데, 자, 오늘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두산인프라코어 얼마죠? 15,150원이잖아요. 그죠? 두산인프라코어가 15,150원인데 여기에 1000주면은 1,515만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두산중공업이 26,100원에 470주, 그 다음에 현대인프라코어가 이제 310주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가격이 합쳤을 때 지금 어떻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지 합치면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계산기를 제가 두드리고 왔고요. 1,700만원 되고요. 그럼 두산인프라코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두산중공업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를 통해서 두산중공업으로 유입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두산중공업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살 바에는 차라리 두산인프라코어를 사서 들어오는 게 지금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원전 이슈로 인해서 두산중공업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할이 진행되었을 때 두산인프라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 두산중공업은 단기간에 기관과 외국인이 크게 들어올 일은 없다. 거기에다가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대차 잔고와 오히려 공매도 세력들이 뭔가 조금의 흠이라도 생기면 분명히 떨어뜨릴 거다. 주가를. 그래서 아까 기아차, LG전자, 현대차,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지만 분명히 그런 대형주들이 최근에 트렌드가 급등을 시킨 뒤에 한참 동안 횡보하는 트렌드입니다. 근데 그 급등에 대한 이 하락분은 10% 이상이었고요.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10% 이상 내렸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하지만 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점,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고요. 공매도 잔고가 지금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고가 상환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슈인 6,600만 주가 7월 21일에 상장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7월 21일 이후에 떨어지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 신주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미 이 6,600만 주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지분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이제는 두산중공업이 오히려 이제 이 수급이 나갈 차례지 이제는 들어올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주가 한번 크게 올리고 지금 합병 가격 맞추고 나서 이제는 수렴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만원 정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만원일지 22,000원일지 사실 그거는 추측일 뿐이고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좀 해서 이 자리를 잡는 구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잖아요. 캔들이 있어야 추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여러 구간을 계속 찍는 구간이 올 거고요. 쌍바닥을 찍던지 쓰리바닥을 찍던지 그런 구간이 올 건데 그
바닥 기점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7월 21일 이후에는 주가 그 6,600만 주에 대해서 계속 소화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요. 이전에 유상증자 신주가 많이 발행되었을 때도 주가가 한 2달 정도는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때는 적자 회사기도 했고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은 조금 이제 상승에 대해서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분명히 좋은 기업입니다. 월봉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단기간에는 하락을 하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 구간이 필요하고, 이평선을 하나씩 돌파를 할 때는 이평선을 돌파를 했다가 그 이평선을 찍고 올라가는 N자형 반등이 거의 뭐 공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25월봉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125월봉선 찍고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과정을 거치고 올라가야지 좀 건강하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좀 기나긴 프로젝트를 원래 이끌어 왔기 때문에 뭐 원래 보시던 분들은 여유롭게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고 익절을 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익절한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여기서는 이제 덜 올라가 있구나, 이제는 다 올라왔구나 라고 익절을 하셨기 때문에 더 뭐 끌고 다시 한번 조금 내린다고 해서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이제는, 네, 이런 차트 말고 다른 아까 몇 개 보여드렸죠. 네, 그 차트들을 보시면 지금 수렴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런 대형주 위주로, 네, 옵션 만기 이후에 상승장이 찾아올 수 있으니, 네, 한번 주목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두산중공업 이 방송에서 다른 종목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제가 보는 시장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두산중공업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뭐 제 예상을 깨고 3만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확률적으로는 하락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